안녕하세요. 지메입니다. 오늘 할 내용은 경매 물건 주거 게시판에 있는 평이한 물건 안에도 봐야 할 내용이 있다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양주시에 나와 있는 아파트인데요. 일단 평이한 물건입니다. 평이한 물건인데 보다시피 1997년도 보존 등기이고 25층 중에 22층입니다. 1997년 보존 등기면 당연히 생각해봐야 될 게 뭘까요? 수리비입니다. 얼마나 수리비를 들어가느냐. 이 정도 지났으면 굉장히 수리를 잘한 집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 집의 경우에는 수리비가 거의 안 들어가겠죠. 그럼 안 들어갈 뿐더러 다른 시세보다 좀 더 높게 책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이제 오래된 집에 만약에 수리를 안 했다. 그러면 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. 뭐 몇 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꼭 이 수리비도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전 경매에서 이렇게 낙찰을 받았었는데 거의 뭐 한번 유찰된 상태에서 거의 이 전 가격에 근접하게 낙찰을 받았죠. 그러나 결국은 미납을 했습니다. 미납을 했는데 왜 미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서류상에 특별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. 단지 그냥 뭐 채권권 매수인이 서류 열람 정도로만 되어 있고요. 권리상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왜 미납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뭐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. 대출이 안 나왔거나 또는 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 다음에 또다시 짐작을 해본다면 뭐 이리저리 좀 내용을 살펴보면 등기부를 보면 현 소유자가 33년생인데요. 현 소유자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현 소유자가 경매로 인해서 낙찰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. 이해되시죠? 경매로 인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당시에 낙찰 가격은 6,850만 원이었습니다. 6,850만 원. 물론 뭐 지금이랑 시기가 많이 차이 나니까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죠.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보다시피 일반적인 제3자의 입찰자가 아니었고 경매 당시에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다시피 여기에 윤 씨가 있습니다. 여기에 당시에 임차인이었다는 거죠. 당시 임차인이었고 임차인도 2000년도에 전입해서 살고 있던 임차인이 낙찰을 받은 겁니다. 자, 이 물건은 1997년 보존 등기였죠. 1997년 보존 등기였는데 2000년도에 전입을 했습니다. 거의 뭐 새 아파트일 때 들어간 거죠. 새 아파트일 때 들어가서 전입해서 살고 있다가 보존 5초면 살고 있다가 이 집이 경매로 나와서 직접 임차인이 낙찰을 받았다는 거죠. 낙찰을 받아서 경매에 대해서는 뭐 어떤 도움을 받든 뭐가 됐든 일단 낙찰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 살고 있으므로 굉장히 오랜 기간 살고 있죠. 굉장히 오랜 기간 집에 살고 있으면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? 아무래도 수리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. 방이 여러 개 있고 뭐 화장실이 있고 그러면 뭐 한쪽 방만 이렇게 하루 수리하고 이게 아닙니다. 인건비라는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. 인테리어 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인건비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하루에 와서 수리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꺼번에 일괄적인 걸 다 공통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벽지다 그러면 전 방을 다 한꺼번에 벽지를 발라야지 이 방 인건비를 위해서 이 방 하나만 벽지를 바르고 저 방 하나만 벽지를 바르고 그러면 굉장히 합쳐질 수밖에 없습니다. 비싸게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인테리어라는 게 거의 쉽지 않습니다. 살면서 본인이 원래 인테리어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해서 되게 오랫동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거의 안 된 집, 정말 실거래만 뒤져도 거의 최저가에 근접한 집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. 그 다음에 등기부를 좀 더 보다 보면 중간에 대부업체가 관여했다가 빠져나간 흔적이 한 번 또 있습니다. 그리고 한 번 경매가 나왔었던 거죠, 중간에. 그러다가 경매가 취소가 되고 다시 또 경매가 나온 상태입니다. 현재 경매가 그렇다는 거죠. 그런데 여기다가 또 있습니다. 관리비가요. 268만 7천 원이나 밀려 있습니다. 이 물건이 25평인데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밀려 있다는 거죠. 무슨 생각이 드나요? 일부러 밀리고 있습니다. 25평이 이렇게 관리비 많이 밀리기 쉽지 않습니다. 못해도 아무리 뭐 한 달에 뭐 10만 원씩만 해도 10달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뭐 10만 원씩 아니라 좀 더 높게 잡은다 해도 이미 작정하고 밀리고 있다는 거죠. 이렇게 밀리고 있고 경매로 낙찰을 받았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살고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점이 드나요 생각이? 이건 당연히 유경험자라는 거죠. 뭐 당시에 뭐 도움을 받았든 어쨌든 경매에 대한 경험을 했던 사람에다가 그 다음에 경매도 한번 나왔었는데 취소까지 됐고 취소에 대한 것도 내용도 알고 있죠. 그래서 이번에는 취소가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관리비 미납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. 이런 상황이면 경매 경험도 있겠다, 취소 경험도 있겠다, 관리비까지 미납하겠다. 당연히 무엇일까요? 명도가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. 물론
물론 그냥 이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. 깔끔하게. 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정답을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가 된다면 이사비를 요구하지 않을까. 충분히 관리비도 많이 밀린 상태에서 이사비까지 요구해서 명도를 까다롭게 좀 대응하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이런 물건을 입찰을 하실 때는 명도비를 충분히 생각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관리비까지도 어느 정도 공용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인수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고요. 그래서 미납한 게 그래서 미납을, 제가 이제 미납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, 여기서 물론 대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복잡한 상황들, 굉장히 잘 알고, 굉장히 좀, 33년생이시죠? 거의 좀 할아버지 분이신데, 거의 할아버지 분이 되게 깐깐하게 반응을 한다면, 명도에 대해서 굉장히 골치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거기다가 수리비까지 보탠다면, 그래서 좀 미납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,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. 국토부 실거래가를 봐보면요, 거의 1억 3천 정도, 1억 3천 좀 넘어가는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, 네이버만 봐도 1억 4천 좀 넘어가죠. 그래서 실거래는 1억 3천, 네이버에서 매물은 1억 4천 좀 1억 4천에서 좀 넘어가는 정도로 나오고 있는 물건입니다. 이런 물건을 종합해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명도가 힘들 것으로 보여서 마음의 변화를 해서 미납을 하지 않았을까와 그 다음에 대출이 꼬였거나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고요. 그 다음에 워낙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부가 굉장히 엉망일 수 있다는 점. 내부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, 관리비 이렇게 많이 밀린 거 보면요. 내부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, 뭐가 이것저것 부서져도 그냥 다 그대로 놔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미납했을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입찰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. 일반 물건도 이런 식으로, 내부 사항을 이렇게 서류상으로, 이 집은 상태가 물론 이건 이제 서류상에서 하는 짐작일 뿐입니다. 당연히 틀릴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서류상에서 이런 짐작을 해볼 수 있고, 내부를 만약에 내부를 못 받고, 여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, 윤씨를 만나지 못했다, 그러면 입찰할 때 충분히 방금 상황을 감안을 해서 입찰가를 당연히 낮춰서 입찰을 해놔야만, 위험에 대비할 수가 있겠죠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